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요, 오늘 이틀째 연속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내기는 했지만 다만 이 반등폭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지수를 끌어올려줬던 건 반도체 쪽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였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 이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좀 오늘 일제히 올라줬는데요. 뉴파워 플라즈마 8%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고 LOT 백큐움도 3% 넘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관련 종목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한편 내일 모레인 24일에는 일본이 이 원전 관련수를, 원전 오염수를 방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방출 관련주들 일제히 좀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이 소금 관련주들의 폭이 좀 컸습니다. 인산가가 오늘 장중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보라티알 그리고 신송홀딩스도 오늘장에서 두 자릿수대 급등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앞서가는 투자 전략까지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한가 특급 배송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부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차트 매매로 수익 낼 수 있는 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딥노이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두 자릿수 급등을 보였더라고요. 허참, 네. 네, 참, 네. 아주 자신감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수익의 비결은 어떻게 될까요? 비결이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잡아놓고 보니까 올라가는 데다가 우리는 던지기만 하면 그뿐인 거죠. 네. 오, 역시 이 종목도 토르 종목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토르 종목도 좀 기대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토르 종목과 그 외에 다른 설명들을 드리기 앞서서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를 조금 같이 분석을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2차 전지 관련주이긴 하지만 전일 시간 외에서 2% 이상 이미 상승을 해서 오늘장을 견인할 거다라는 예고를 하듯이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장에서는 어땠습니까? 맥신 관련주들이 주가가 개파락을 해서 시작을 했죠. 개파락을 해서 시작하면서 맥신 테마에 있었던 자금이 어디로 유입됐는지를 지켜보셨는지가 오늘 시장의 관련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에코프로로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장추에 뭐가 있었습니까? 염전 테마가 같이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또 뭐가 상승을 했습니까? AI 관련 테마가 조금 윤곽을 드러냈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닭고기, 그렇죠? 닭고기 테마에 한번 흐름이 움직여지는가 싶었지만 닭고기 테마는 오늘 장 막판에 그리고 시간 외에서 주가를 큰 폭으로 하락시켰기 때문에 내일은 위험할 수도 있고 염전 테마는 어떨까요? 염전 테마는 24일 날 방수가 완료됨과 동시에 재료의 소멸이죠. 재료의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횡보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테마라고 보시고 내일까지는 괜찮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갭이 어느 정도 떠서 시작할 것이며 갭이 뜬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지켜지는 구간이 있는지를 확인한 이후에야 진입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닭고기 테마는 그 다음 일일 겁니다. 오늘 윗꼬리를 달면서
오늘의 고점을 재차 돌파할 때 비로소 닭고기 테마가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온 것이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거고 A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거기에 31일 날 모 기업에서는 AI 관련 아이템을 출시한다는 예정도 있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일 테마가 아니라 오늘 테마에서 이렇게 종목들이 여러 테마로 갈렸을 때는 이 종목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 오늘 시작은 개별주들의 잔치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맥신 테마에서 나오는 자금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는데 그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면서 초전도체도 한 번 더 시세를 보여주려고 했었다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언제까지 끌고 갈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언제까지 끌고 가고 언제 멈출 건데 이제는 아니라는 얘기 나왔으면 그만해야지. 왜? 신성델타테크가 뭐가 있어서 올라가느냐?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수급 들어오는 거 보면 초전도체 여파라고밖에 볼 수 없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초전도체는 지금 당장 상승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보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맥신 테마는 어떻느냐? 맥신 테마는 초전도체와 같은 현상으로 주가를 하락시켰다고 본다면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맥신 테마가 보여준 움직임 중에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한가 간 종목이 몇 종목 있었죠. 그런데 이 하한가를 간 종목이 하한가에서 마감하지를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한가가 풀렸었던 흔적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셨을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내일 개파락하지 않는다면 하한가를 가려다가 못 간 종목들이 대장주로서 주식장을 다시 한번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맥신 테마가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내일 만약 맥신 테마가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이 된다면 뭐랑 싸우겠습니까? 염전과 싸우겠죠. 근데 염전과 싸울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뭡니까? 염전 테마는 24일 날 재료의 소멸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지 못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염전 테마로 오전장에 수급이 쏠린다면 오후장에는 맥신 테마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방법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시황에 대한 정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과연 내일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만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준비해온 것들 오늘 보여드릴 텐데 딥노이드 어제도 가지고 나왔고 어제 우리 현정앵커님께서 저보고 각기춤을 추라고 시키셔가지고 각기춤을 추느라 제가 이 종목이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선하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7월 19일 날 장바구니에 담아서 한 번, 그리고 7월 31일 날 토르 기법이 포착돼서 또 한 번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었고 혁신 의료기기 지정 딥뉴로가 의료 영상과 AI 제품을 딥뉴로라고 하는데 신의료기술평가 심사에서 8월 19일 날 딥뉴로 혁신 의료기술로 선정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뉴스가 나오기 이전에 종목을 이미 잡고 있었다라는 게 핵심인 거고 장바구니에 담아서 수익을 먹은 이후에 한 번 더 토르기법으로 수익을 아직까지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겠죠. 자, 이게 바로 제가 방송에서 장바구니에 담아왔다라고 설명을 했었던 날, 그리고 토르 종목이라고 담아와서 설명을 드렸던 날. 착장이 다르죠? 입고 있는 옷이 달라요. 그 말은 절대 같은 날일 수 없다라는 거겠죠. 그게 언제냐? 7월 19일 날이 바로 이때입니다. 종가 16,390원. 그리고 7월 31일 날 토르 기법으로 가져왔었던 날 종가 19,330원. 마찬가지로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두 번 나눠서 17.94% 그리고 48.99%인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딥뉴로 과연 이게 끝일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농후했으니까. 그 이유를 차트에서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토르 기법을 이용하기 이전에 오색선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오색선 중에 파란색 저항선 또한 주가가
상승할 때 지지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오면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온 이후에 재차 파란색 저항선 위로 주가가 올라와 주지 않는다면 하락 추세, 단기적인 하락 추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락을 하다가 만난 가격이 어디입니까? 토르기법이 포착된 날에 종가를 수평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수평선에 닿았죠. 닿았는데 그 다음 날 이탈했다면 딥노이드는 여기에서 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재차 양봉을 뽑아내면서 파란 황금색 지지선 위로 주가를 올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올려놓고 나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바로 어제였던 거죠. 왜? 어제 파란색 저항선 위로 종가를 마감했는데 이렇게 종가를 마감할 경우에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파란색 저항선은 재차 지지선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갭을 띄워서 어제 종가까지만 아랫꼬리를 달고 재차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일봉에서만 가능하느냐? 아니죠. 분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오색선을 사용해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딥노이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고, 자, 두 번째 리뷰 종목은 오리콤입니다. 한동훈 테마로 엮여 있고 8월 7일 날 토르 종목으로 매수했고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이재호 사회이사와 서울법대 동문이고 신우영 사회이사와 27기 사법연수원 동기다라는 건데 이게 과연 중요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주식시장 그리고 기업은 거의 대부분 혈연, 지연, 학연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정략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서로 간의 기업들의 우정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전망을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정략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략 결혼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인맥이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은 무조건 테마로 같이 엮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테마가 과연 언제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것이냐. 대선이 다가오면 그때 가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겠죠. 두산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광고 대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건데 광고 대행 사업 다른 것도 아니고 무형 회사죠. 무형 회사면 더 중요하게 판단해야 되는 게 뭡니까? 광고를 하려면 광고를 따와야겠죠. 누구한테 따옵니까? 회사가 잘한다고 직원이 잘한다고 광고를 줍니까? 아니죠. 인맥 장사란 말이에요. 인맥 장사를 통해서 누구의 힘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본 거고요. 자, 그러면 오리콤 같은 경우에는 언제 포착을 했느냐입니다. 언제? 토르기법이 포착이 된 다음에 주가가 바로 상승했느냐? 바로 상승하지 못했어요. 바로 상승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추가 매수 자리가 있었고 추가 매수를 통해서 지금 현재 가격 구간이 어디입니까? 상승 추세로 보여지진 않죠. 그런데 거래량을 봤을 땐 어떻습니까? 죽어버렸죠.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어디까지 보시면 되느냐? 여기까지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할 때 윗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윗꼬리가 양봉이 넘어가는 종가로 끝날 것이냐 그리고 종가가 넘어가서 끝날 경우에 거래량이 어떻게 터져줘야만 재차 2차 상승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과 제가 노란톡방에서 직접 해보면 되겠지만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무조건 상승해서 종가로 마감을 해줘야 그 다음날의 움직임을 통해서 2차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 잘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어렵다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렵게만 보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어려우시면 제가 방송뿐만이 아니고 노란톡방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신다? 계속적으로 들어보세요.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어보시다 보면 파란색 저항선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황금색 저항선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핑크색 지지선이
이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라고 스스로가 판단하실 수 있는 눈이 길러지실 텐데 그 눈이 길러지시면 더 이상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으로만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장중에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뽑아서 추천하시고 진입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되셔야지만 그때부터는 저의 도움이 없이도 매매의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겠죠. 자, 그러면 오리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는데 여기 보시면 퐁당이라는 글씨가 보이실까요? 이게 뭡니까? 토르 기법이 한 번 떴을 때는 상승, 두 번째 떴을 때는 하락, 세 번째 떴을 때 상승, 네 번째 떴을 때 하락 이런 식으로 지켜볼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번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바디텍 매드인데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에는 장바구니 종목으로도 토르 종목으로도 리뷰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료기기템하고 6월 29일 날 토르 종목이 포착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8월 8일 날 장바구니로도 한 번 더 들고 나와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면역 진단 카트리지 및 진단 기기 등 연구 개발과 생산 판매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인체 질환의 감염성 질환과 당뇨, 호르몬 질환 등의 진단 카트리지 제품군 보유하고 있고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68% 증가했다라는 거. 자, 168% 또 한 번 설명드립니다. 168% 뭔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167.9%라고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렸습니다. 토르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데 토르가 아니더라도 장바구니에 담아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색선을 이용한 매매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잡았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 기법으로 포착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장바구니에 담아와서 수익을 냈었던 날짜는 바로 8월 8일이고 종가는 15,400원입니다. 잘 보세요. 확대해서 보여드릴 텐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탈했습니다. 상승하다가 이날 이탈을 했어요. 음봉이 나오면서. 근데 그 다음 날 양봉이 나왔다는 거 뭡니까? 이탈했다가 양봉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실 테니까 다시 축소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날이죠, 이날.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도 하락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느냐? 상승하다가 횡보한 상황에서 재차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나오는데 갭을 띄웠다? 왜? 왜 갭을 띄우면서 파란색 저항선 위로 주가를 올려놨을까? 그런데 만약에 갭을 띄운 다음에 종가가 파란색 저항선보다 지지선보다 위에서 끝났다면 이날 추천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종가가 파란색 지지선 아래로 내려갔고 그 다음날 다시 수복해주는 움직임이 이거는 잡아야지. 그렇게 잡은 결과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파란색 저항선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신다면 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설명드립니까? 파란색 저항선보다 주가가 높이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언제든지 매도해도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반대로 파란색 저항선 또한 지지선의 역할을 한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매도해도 좋은 이유는 우리가 매도하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면 이 자리는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고 보유하고 지켜볼 수 있는 자리라고도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지만 그 방향성 안에서 여러분들의 색깔을 같이 녹여 넣으셔야지 이 막둥이만 따라서 하셔가지고는 절대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막둥이만 따라 하실 거면 토르 종목이랑 메가토르 종목밖에 못 하신다는 거고 토르 종목과 메가토르 종목이라 하더라도 자진해서 그냥 3%, 10%, 20% 올라가는 구간마다 익절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분봉을 보시고 이 자리 이탈하면 일단 분할 매도, 여기에서 재차 상승하면 보유, 이번에 꺾이네 여기서 다시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매도하는 타이밍을 잡아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는 눈이 늘어나다 보면 제가 드리는 자료집에 차트의 모양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양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양들인데 그 모양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해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는 상승이 가능했구나. 토르 망치 모양이구나.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런 양봉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어야만 하는구나. 그렇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 막둥이 말을 들어보니까 기준봉이 세워지고 나서 이틀 내지 3일 안에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건 기준봉이 나올 때에 뭡니까? 기준봉이 나올 때에 차익 실현 매물들을 다 소화를 할 정도로 기준봉이 크게 세워졌고 그 기준봉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있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렵죠? 어려우시면 일단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첫 번째, 토르기법과 메가토르기법으로 수익 내시고 두 번째, 오색선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색선은 우리 현정 앵커님께서 첫 번째로 수식관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지금 드릴 겁니다. 이 오색선에는 5가지 지지저항선도 있지만 토르기법과 메가토르기법이 뜨는 빗기둥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한번 같이 받아보시죠. 네, 인성 전문가님이 방금 또 차트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차트 위에 오색선을 표시할 수 있는 이 수식을 적용하는 매뉴얼이 담겨 있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노란톡방 안에서 주신다고 하니까요. QR 찍고 참여코드 8784 입력하시고 노란톡방 안에서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QR 활용보다는 문자가 조금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최인성 전문가님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볼게요. 자,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렸었던 그 선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핑크색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지지가 되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핑크색보다 주가가 아래로 내려가 있는 위치에서는 매수해도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매수해도 좋은 자리는 핑크색 지지선이 한 단계가 아니라 2단계 상승하고 나서 핑크색 지지선 아래로 빠져드는 이 자리가 바로 매수 포인트라는 거. 왜? 상승 추세로 확실하게 전환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파란색 저항선인데 주가가 상승하다가 저항을 받고 부딪히고 이탈하는 자리, 내려오는 자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미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파란색 저항선보다 주가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매도해도 좋은 자리.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서 그 위에서 머물러 있을 땐 2차, 3차, 4차 상승도 같이 한번 염두에 두고 지켜볼 수가 있는 게 바로 파란색 저항선이다라는 거. 자, 그럼 세 번째, 토르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수평선이 있고요. 자, 네 번째, 검은색 지지와 저항선이 있는데 검은색 지지와 저항선과 토르기법의 황금색 수평선은 지지선이 되기도 저항선이 되기도 언제든 카멜레온처럼 바뀔 수 있는 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메가토르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토르기법의 황금색 선과 마찬가지로 수평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선이 있는데 메가토르기법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의 역할에 조금 더 충실하다라는 거. 지지선 핑크색과 형광색은 지지선의 역할이 60% 이상이고 저항선의 역할이 30%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기로 하고요. 기법에 대한 설명 시간이 없으니까 글귀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토르기법은 첫 번째,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높은 자리를 어떻게 찾느냐? 기준봉을 통해서 찾게 되겠죠. 그런데 그 기준봉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기준봉의 종가는 큰 폭의 상승을 해야 하고 두 번째, 기준봉의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은 평소보다 증가해야 된다는 원칙이 필요해요. 그렇게 기준봉이 포착된 이후에 우리가 매수하는 건 바로 빗기둥이 뜨는 날의 종가 베팅입니다. 그런데 그 빗기둥이 뜨는 날은 기준봉으로부터 2봉 내지 3봉으로 판단을 했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찾아서 종가 베팅을 하는데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는 바로 빗기둥이 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빗기둥이 뜬 날로부터 하루 내지 이틀 과거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 날이 기준봉이다라는 걸 과거 시점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왜 과거 시점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느냐? 토르기법이 포착되기 이전에 기준봉의 자리를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 기준봉 다음에 우리가 종가 베팅하는 날의 빗기둥은
장 초에 포착이 됐다가 장 후반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거래량이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혹은 양봉이었던 종목이 종가의 음봉으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기준봉이 뜬 날 종가 베팅을 하면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수익률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말은 지금 뭐냐? 손실할 가능성이 70%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종가 베팅하는 이 날의 수익률은 60% 이상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준봉은 페이크일 수도 있다, 거짓된 양봉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는 그 거짓된 양봉이 아니라 그 양봉이 나온 이후에 진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종가 베팅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가 베팅은 언제?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딱 10분 동안만 매매하시면 되는데 이 10분 동안 여러분들의 HTS나 MTS에 매수 주문 유형이 지정가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 지정가를 시장가로 바꾸시고 종가 베팅을 하신다. 그러면 이 10분 동안의 시간을 장중 동시호가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부르느냐? 보통 장중에는 위아래로 10호가씩이 보이죠. 그런데 장중 동시호가, 장전 시간에, 장후 시간에는 위아래로 3호가씩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시장가로 주문 유형이 변경하고 제가 드리는 종목을 딱 10분 안에 매수 버튼만 누르셔서 진입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리딩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 리딩이란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미 매수하신 상황에서 이 종목의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어 드리는 노력을 해드리고 있고 리스크가 제로가 된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매도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다는 거겠죠. 그러면 높이 올라가는 만큼 수익을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짧게 정리하시고 다음 종목을 대비하실 수도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좀 네. 궁금해지는 게 이제 뭐 토르 종목도 내가 매수 전략을 세우고 싶고 메가토르 전략도 메가토르 종목도 매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네. 3%씩 또 비중을 가져가고 5%씩 비중을 가져가다 보면 이 종목이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많아지죠. 더 사고 싶은데 좀 비중이 부족하네 할 때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토르 종목의 개수가 늘어나서 비중을 줄이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르 기법만으로 매매한다 그러면 5%의 비중으로 진입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메가토르를 같이 사용하신다고 하면 메가토르가 5%, 토르가 반대로 3%의 비중으로만 진입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토르 기법으로 종목을 5%씩 담아도 20종목이면 이미 캐파가 꽉 차죠. 그런데 메가토르와 함께 3%를 줄인다 하더라도 20종목이면 캐파가 거의 꽉 찹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절은 원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손절에 가까워 있는 종목은 일단 내비두시고 익절할 수 있는 종목들 중에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먼저 매도하셔서 수익을 만드신 이후에 거기에서 나오는 비중을 가지고 종목을 진입하시면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셔야지만 캐파가 남으실 거고 비중을 실어서 진입했을 경우에 리스크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리스크는 없어야 하는데 이 리스크가 생기기 시작하면 수익을 아무리 많이 낸다 하더라도 위험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현정 앵커님께서 두 번째 선물 드릴 텐데 두 번째 선물이 뭐냐면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을 조건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먼저 제가 종가 베팅 시간에 설명드리지 않아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 지금부터 드릴 겁니다. 네, 수익을 위한 최적의 종목을 발굴하실 수 있는 또 매매 활용이 가능한 또 조건 검색식 또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또 차트에 표현할 수 있는 오색선 수식뿐만 아니라 조건 검색식도 선물로 노란톡방 안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 찍고 8784 참여 코드 입력해 보시거나 혹은 QR 활용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샵 3772번 최인성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토르 종목 그리고 메가토르 종목의 비중에 대한 질문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유하시게 됐을 때 뭐 20종목 정도 그 이상은 넘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큰 종목부터 우선적으로 좀 매도를 하셔서 좀 수익률 큰 종목부터 우선적으로 매도 그리고 자금을 확보하신 이후에 이 신규 진입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눈여겨봤어야 되는 장바구니 종목도 함께 챙겨볼 텐데요.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VT인데요. VTGMP에서 VT로 사명이 변경되면서 물적 분할을 한 이슈가 있습니다. 물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과 매출액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VT는 화장품, GMP는 필름과 라미네이팅, 리튬, 인산철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었죠. 지난달 일본 오프라인 화장품 시장 진출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진출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는 아직 이슈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뭘 봐야 됩니까? 중국 단체 관광이 허용되면서 유커가 들어오고 있는 모멘텀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지속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으며 물적 분할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있는 기업이 바로 VT고 관련주는 한국화장품과 본느, 코스메카 코리아 등이 있는데 차트 보겠습니다. 자, 한국화장품은 이미 주가가 큰 폭으로 떴죠. 왜 떴습니까? 유커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 외에 비만 치료제가 이미 한번 시장을 흔들어 놨기 때문에 이 여파가 여기까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에 있고 아직까지도 손절해야 되는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유 중이신 분들은 손절이 아니라 익절이실 테지만 제가 봤을 땐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이미 고점에서 매수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손절할 자리가 안 왔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 바로 한국화장품이고 자, 두 번째 본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다가 오늘 나온 봉이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어디를 넘어갔습니까?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가면 갭이 떴죠. 그러면 본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게 이상적이겠습니까? 내일 파란색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한다면 전고점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한 가지가 있겠죠. 뭡니까? 거래량이 과연 내일 줄어들 것이냐 아니면 더 큰 폭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냐인데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그 자리가 고점이 될 거고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양봉이 나온다면 아직까지도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상승하다가 파란색 저항선을 만들어 놓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아직까지는 어떠한 판단도 할 수가 없지만 왠지 이 정도 가격 부근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지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은 누구든 할 수 있지만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시면 위험하다라는 거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붙으면서 음봉이 나온다면 너무나 심각하게 하락을 하겠죠. 하지만 유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보여주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가격 구간에서 버텨주고 금요일까지 유지가 된다라면 주말 동안 한국으로 이입되는 유커들의 행방에 따라서 코스메카 코리아 마찬가지로 주가가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VT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장바구니에 담아온 이유가 바로 이 자리 때문입니다. 보시면 뭐죠? 토르 기법으로 이미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네요. 근데 토르 기법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이 자리. 파란색 저항선을 한 단계 올린 이후에 바로 이탈했죠. 이탈해서 어딘지 모르는 지지선도 아닌 것 같은 자리를 만들고 오늘 종가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종가가 파란색 저항선보다 높이 끝났고 거기에 거래량이 큰 폭으로 붙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갭이 뜰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갭이 뜬 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가격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12,000원이 될 겁니다. 하지만 갭이 뜨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를 상승시킨다고 했을 때 내일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거래량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큰 양봉이 나올 기대치와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바로 VT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PSK인데 PSK는 메가토르 기법입니다. 우리가 비중 5%를 실어서 진입하는 종목이죠. 반도체 테마고 PR 스트립 공정 장비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그런데 TSMC와
이거 지금 제가 영어를 잘 모르겠는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제외한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PR 스트립 공정, 포토 공정 후 필요 없는 PR, 포토 레지스트 제거 공정이 있는데 어렵죠. 반도체 테마로 엮여 있으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꿈틀거렸다는 것만 어느 정도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테마가 또 뭐랑 엮여 있습니까? AI 관련주와도 엮여 있죠. 그러면 AI 관련주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때 반도체 테마도 같이 따라서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오늘 PSK 홀딩스 자사주 60만 주 시간에 매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166억 원어치인데 시간 외에 매각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간 외에 매각한 이유는 첫 번째,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왜? 주주들이 주가의 하락을 원치 않기 때문에 시간 외에 매각을 한 건데 시간 외에 장내 매도, 장외 매도와는 다릅니다. 시간 외에 매각을 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 날 주식이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PSK와 판교 R&D 캠퍼스 투자 자금 확보를 위한 사유라고 하는데 이 사유가 내일 시장에서 하락을 방지해 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장중에 166억 원어치를 시장에다가 풀어서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방어를 한 거고 이렇게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확실하게 증명을 했는데 그것이 운영자금이 아니다라는 이유는 뭐랑 연결돼 있습니까? 유상증자를 할 때 운영자금을 만드는 것과 동일한 입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시설, 설비, 투자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매각 이슈라는 거고 문의는 유상증자가 아닌 무상증자처럼도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PSK 홀딩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관련주는 테스, TLB, 네페스아크, 윌덱스, 월덱스, 하나머터리얼 등이 있는데 종목만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테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테마이지만 아직까지 박스권 안에 갇혀 있죠. 그러면 두 번째, TLB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을 한 이후에 이미 주가를 상승시켰고 메가토르 기법의 자리는 지지선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하다는 거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박스권으로 볼 수 있었던 이 가격을 최근에 돌파했고 저항선 만들고 한 번 더 돌파, 저항선, 마지막 끝단까지 만들어 놓은 이후에 뭘 이탈했습니까?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오다가 검은색 지지 저항선이 한 단계 올라와주면서 지지의 역할을 받았죠. 그러면 지지의 역할을 받은 다음에 보여줄 횡보가 중요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래량이 크게 붙어있지 않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페스아크는 어떻죠? 주가가 바닥을 디디고 언제입니까? 언제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느냐는 겁니다. 어제예요, 어제.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브레이크가 덜 잡혔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 브레이크가 잡히는 순간 전고점 박스 구간까지 1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5%에서 일단 1차 분할 매도 그리고 어디입니까? 검은색 저항선에서 1차 매도, 그다음에 파란색 저항선에서 1차 매도이겠지만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도 시점을 좀 더 늦춰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PSK를 볼 텐데요. PSK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반도체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마찬가지 차트입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구간에서 박스를 그리고 있어요. 여기까지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종가가 윗꼬리만 길게 달리고 이탈했다는 건 이 정도 가격까지 한 번 더 박스를 확장해서 봐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박스권을 확장했을 때 우리가 잡는 자리는 오늘 5%나 하락한 가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PSK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을 혹은 예상을 하고 주가가 내려갔냐는 거예요. 시간 외에서 166억을 매도를 했는데 시간 외죠. 장중이 아닌데 5%가 하락했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뉴스를 먼저 접한 사람들이 있겠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매도했을 가능성도 있고 오늘 시장 자체가 개별주 테마로 엮여 있었고 그리고 메인 테마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맥신도 있었고 염전 관련주들도 있었고 시장에 자금이 흘러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 이러한 이슈까지 발동을 하고
거래 대금이 붙었기 때문에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올라갈 수 있는 뉴스 또한 마찬가지로 있죠. 매각을 한 166억 원의 가치가 뭐겠습니까?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 투자, 연구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넘어가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 중에 GST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테마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스크러버와 온도 조절 장비인 칠러를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로 해외 판로 대상이었던 실적이 최근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3공장 점유율 확대로 내수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GST는 최근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수 비중을 늘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외수만 해외로만 많이 판매를 하게 되면 만약에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해외 판로가 막혀버리는 경우들이 가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회사의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건 내수 시장이에요. 내수 시장에서 기반을 탄탄히 다져놔야 외부로 나갔을 때 해외로 수출을 보낼 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모두 다 감안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감수해낼 수 있는 거고 주주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 시세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아무리 많이 팔아서 외화벌이를 해온다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위험할까 봐, 리스크가 생길까 봐. 갑자기 세계 경제에 어떠한 악영향이 끼쳐서 해외 판로가 막혀버릴지 모른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내수 시장이 생겼다는 건 매출액의 증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이 외에 TSMC나 인텔 등 글로벌 시장도 공략하고 있다는 게 핵심인 거죠. 공략 중이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공략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략이 되는 기업들의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공략에 성공한 상황이라면 내수 시장 이미 확보를 했고 거기에 해외 판로까지 개척을 해놓은 상황에서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매출의 증대는 더 폭발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 관련주는 유니셈, FST, GMBS, 에코 등이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려보고요.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반도체 기업 다 똑같습니다. 차트가. 그러면 반도체 기업들 상승할 때도 다 똑같이 올라가겠지만 그 중에서 똑같이 안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GST처럼 매출이 자기 혼자 급부상을 하는데 굳이 반도체 테마로 엮여서 똑같이 올라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먼저 가면 그뿐이죠. 그러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유니셈마저도 마찬가지로 검은색 지지저항선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어렵다라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FST는 어떻습니까? 박스 구간이 조금 더 커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건 이 구간이에요. 여기 갭이 떠 있는 이 가격 구간은 언제든지 급하게 올라갈 수도 언제든지 급하게 내려올 수도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고 이 구간에서 지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핑크색 지지선까지 내려와서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진입할 수 있는 현재 위치는 위험한 종목이 FST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GMBS 에코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지가 45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차트로 봤을 때 바닥이 그려졌던 그 기간은 다 비슷합니다. 기간은 비슷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과 별개로 봐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최고점이 31,200원입니다. 상장됐을 때 만들어진 31,200원인데 최고점까지 어떻게든 영차 올라가주기만 한다면 거기서부터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수급을 맛볼 수 있을 텐데 이 종목은 반도체 테마의 상승을 따라서 가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바닥을 높이고 상단도 마찬가지로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꾸준히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한번 쿡 찍어주기만 하면 그때부터 수급이 유입되고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GS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언제였습니까? 지난주에도 메가토르기법으로 포착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께 똑같은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유효한 메가토르기법의 자리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자, 포착이 된 이후에 시세가 나오긴 했지만 이 시세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메가토르 기법이 한 번 더 나왔다는 건 이제부터는 장기적으로 가겠다는 의미가 돼요.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을 때 포착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포착과 두 번째 포착으로 비중을 높이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평균 단가를 낮춘 이후에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상승 추세로 확실하게 전환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상승 추세의 고점이 단기적으로는 31,600원을 과연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고 31,600원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전고점인 31,600원을 보기 이전에 우리는 파란색 저항선과 검은색 저항선을 눈여겨봐야 하고 GST가 처음 포착됐을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5%에서 수익 실현 먼저 하신 이후에 검은색에서 절반, 또 한 번 파란색에서 절반 매도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가 돼서 너무 기쁘다는 거. 왜? 비중을 늘려서 종목의 개수가 늘어나면 많이들 불안해하세요. 어떤 종목은 상승을 하고 어떤 종목은 하락하는데 한 종목의 비중을 2배 늘릴 수 있다는 건 그럼 뭐가 됩니까? 뭐 아니면 도겠지만 메가토르 기법은 장기적으로 무조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포착하기 때문에 수익을 만들어내기에 좋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자, 토르 신호가 포착된 종목들을 우리 노란톡방에서 종가 베팅 시간에 종가 베팅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종목들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그 종목들을 매수하신 이후에 해당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핸들링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 드리고 있잖아요. 방송상에서. 그래서 그것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해드리고 있고 두 번째, 시장의 주도주들을 분석해서 매매 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XM, 상한가를 간 종목이었는데 XM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든 상관없습니다. 테마에 자금이 쏠리는지, 개별주로 자금이 쏠리는지, 그리고 그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지 그것만 판단해도 시세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판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매매 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보유 종목을 분석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기 전에 포트폴리오가 꽉 차 계세요. 100%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르, 메가토르 종목, 장바구니 종목, 장중 특징주 종목을 아무리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려도 매수 자체를 하실 수가 없잖아요. 왜? 살 돈이 없는 걸. 그러면 의미가 없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이 과연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종목인지 아니면 여기가 끝인지 아니면 수익 구간이라고 하시면 이쯤에서는 매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좀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은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리고 있고 자, 우리 현정 앵커님께서 수식과 검색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렸을 겁니다. 저는 자료집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자료집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들어가요. 근데 이 마인드가 뭐냐면 우리가 자동 매매를 한다면 마인드는 건너뛰셔도 됩니다. 왜 마인드가 필요하냐면 손절 구간에 들어가면 반등 한 번은 나오겠지, 한 번은 올라가겠지라는 그 마음가짐 때문에 손실이 더 커져서 그 마인드를 잡으실 수 있게끔 마인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의 투자 스타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색깔을 입히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매할 때 과연 포지셔닝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고 그다음에 종목을 판단할 때 캔들을 보는 방법과 기준 그리고 저의 매매 기법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방법인데 이 자료집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우리 현정 앵커님께서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실전 매매 10년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자료집뿐만 아니라 차트 5색선을 활용하실 수 있는 수식과 또 토르 종목을 걸러주는 조건 검색시까지 선물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으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 스캔하신 뒤에 8784 참여 코드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인성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 이어가시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